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. 예, 오늘은 중독은 정신병이다, 중독은 정신병이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중독은요, 정신병입니다. 1930년대에 사실 이제 중독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그런 회복의 원리들이 좀 나왔거든요. 특히 미국에서 이제 나왔습니다. 그리고 195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 이제 병이다, 질병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. 그 이후로 이제 마약 중독, 도박 중독, 그 외에 여러 중독이 점차 병으로서 이제 많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병에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특히 이 중독이라는 병은 정신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. 중독은요, 정신병이에요.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다른 마약이나 도박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공식화 되게 됐거든요. 이제 이런 가운데서 그 병으로서 좀 인정이 되는 거죠. 근데 중독은 특별히 정신병이에요. 정신병. 그럼 중독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신병이냐 라고 봤을 때 이제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그 중독 행위나 물질에 대해서 이제 정신병입니다. 사고가 올바른 사고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제 예를 들어서 도박 중독자를 좀 살펴볼까요? 도박 중독자가 도박 행위를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이거를 해서 이제 돈을 따서 내가 전세 자금을 마련하겠다. 아니면 벤치를 끌겠다. 아니면 내 돈을 다 잃었어요. 근데 내가 돈을 또 빌려가지고 사채를 써서 내가 이제 도박을 하는데 이걸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빌린 돈들을 다 갚겠다. 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게 어이가 없어 보이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예요. 이제 돈을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도박 중독자, 회복된 도박 중독자가 현재 진행형인 도박 중독자에게 이제 나와서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. 근데 뭐라고 첫 번째 시작하는지 아세요? 여러분, 절대로 돈 못 답니다.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. 그건 뭐냐? 그 회복된 도박 중독자가 본인이 과거에 돈을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. 또 현재 진행형인 도박 중독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도박 중독자뿐만일까요? 알코올 중독은 어때요?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내가 너무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술을 마셔서 자기를 위로해줘야 돼. 아니면 나는 한 병만 마시면 조절할 수 있어. 아니면 술 이까짓 거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.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마시는 거죠. 그것을 마셔서 자기의 위로가 되지도 않고 오히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때로는 그거를 시작만 하면은 멈추지를 못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술 앞에만 가면 이상하게 이상한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. 그럼 마약 중독자는 어때요? 그러면 뭐 쇼핑 중독자나 아니면 분노의 중독자 된 사람들 아니면 우울이나 게으름에 또는 뭐 도벽에 중독된 사람들이 어때요? 그 순간의 행동이나 물질 앞에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분노나 폭력에 중독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. 그 사람이 이제 자녀를 때리는데 때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때리고 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을만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아무리 맞을만한 게 어딨어요. 정말 사랑과 훈계로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욱해가지고 폭력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합리화가 없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. 왜 그러냐? 정신병이에요. 그 행위와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.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생각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. 두 번째, 정신병인데 두 번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신이 이상하게 되냐면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, 행동 또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.
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이 이제 망가진 거예요. 예를 들어, 이런 거죠.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주변에 두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저 사람은 지금 날 가지고 욕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막 반듯하게 자기를 회사에서 막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이 친구가 지금 나를 밟고 올라가려고 지금 열심히 하는 거구나.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힘들지? 아니면 뭐 어제 잘 지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감시하거나 또는 무시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정신병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알코올 중독자와 함께 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늘 알코올 중독자, 나도 중독자다라는 측면에서 모임을 하다가 이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과 사회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정신병이라는 부분에서 더 적나라하게 보이더라고요.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걸어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당신 나한테 불만 있어요? 왜 눈을 나한테 흘겨요?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.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기식대로 판단을 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중독자와 살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. 왜냐하면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는 건데 맨날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막 의심하고 무시하고 무시한다고 느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쪼아대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. 또 이 정신병인 분야 세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병이 있습니다.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가치관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자기를 굉장히 높게 봐요. 자기를 막 내가 말이야 맨날 술에 쩔어가지고 막 완전히 맨날 개차반의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말이야 뭐 한때는 아니면 내가 말이야 능력은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. 내가 말이야 뭐 그래도 뭐 이 정도 이뤄낸 사람이야 하면서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. 아니면 완전히 반대편에서 그 사람은 뭐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학력도 또 공부도 잘했고 또 심성도 뭐 어쨌든 성품이라보다는 이제 그 삶도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나는 못났고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사회에서 쓸모가 없고 나는 사회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정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못한다는 겁니다.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생각이 이 어떤 중독 행위나 물질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이상한 사고 판단들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살아가면 거기 처음에는 이제 좀 분리가 돼서 생각을 하거든요. 분리가 돼서 생각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기도 같이 미쳐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정말 맞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도 자기가 믿지 말아야 될 것들을 믿게 되고 자신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게 돼서 같이 정신적으로 휘말려 중독자 가족도 같이 정신병에 흡사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엮이는 가정들을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안에서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같이 뭔가 올바른 판단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렇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. 어쩌면 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고민을 하시고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나가진 않고 이제 중독자는 정말 정신병이다 라는 정도까지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아마도 이 원론적인 부분에서 각자의 삶을 좀 비춰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삶의 처지에 대해서 또 중독자에 대해서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제 이해도가 있어서 그 다음 스텝들을 밟을 때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. 여러분 계속해서 또 여러 고통 가운데 있으신 여러분
또 많이 힘드시지만 또 여러 이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또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당신을 응원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